어제 컬럼비아대에 경찰이 진입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센트럴파크 강도 사건이 작년 대비 4.5배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세미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폭염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텐트 시위가 계속되던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 전격적으로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뉴욕시경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 시티칼리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약 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는 반이스라엘 시위 학생들이 텐트를 철거하라는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장기 농성에 돌입하자 정학 처분을 내리고 어젯밤 뉴욕시경에 시위대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어젯밤 9시쯤 시위대들이 밀집한 텐트촌을 급습했으며 일부 경찰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시위대가 점거 중이던 해밀턴홀 2층 창문으로 진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서한을 통해 시위대의 해밀턴홀 점거가 컬럼비아대 학생이 아닌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기물 파손, 바리케이드를 이용한 출입구 봉쇄, 보안 카메라 파손 등을 이유로 외부인 소행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hese external actors with a history of escalating situations and trying to create chaos. Not to peacefully protest, but create chaos. If you were at City College and you saw the bottles, the garbage cans, the other items that were thrown at police officers, those police officers showed a great level of discipline to not allow this to evolve to an out of control situation. 또한 뉴욕시립대 시티칼리지에서도 시위대들이 대학 건물을 점거하려는 과정에서 과격해지자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 일부가 체포됐습니다.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경찰에 서한을 보내 오는 5월 17일까지 캠퍼스에 경찰 병력을 주둔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전역 대학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자전쟁 반대 시위로 인해 지난달 30일까지 학생 약 1,200명이 체포됐습니다. 센트럴파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시경이 어제 공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경의 제프리 메드리 경찰청장은 최근 센트럴파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드리 경찰청장은 올해 들어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배 증가했으며 대절도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강도 사건이 저녁 시간에 발생하며 휴대폰이나 고가의 헤드폰 등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센트럴파크에서 강도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 4건과 비교해 18건으로 증가했으며 대절도 사건도 작년 같은 기간 8건과 비교해 올해 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그에 따라 최근 센트럴파크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경찰관과 카메라를 투입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형사국의 제이슨 사비노 차장은 어제 아침 35세 브롱스 남성 케빈 테일러를 센트럴파크에서 한 여성을 성적으로 협박하고 강도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세미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의원들과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뉴욕시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30일 지난 2013년 할머니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3살 된 앨리슨 호프 리아오 양을 기리는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세미 법안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세미 법안을 주의회에서 발의한 주의원들과 거리를 위한 가족 모임,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참석해 마침내 통과한 법안이 뉴욕시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미 법안은 뉴욕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5마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 리오 의원은 이날 피해자들의 유족은 아픔을 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무브먼트를 일으켰다며 이제는 뉴욕시 정부가 제한 속도를 낮출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Sammy's Law, which we passed as part of the state budget last week, will put a significant dent and save lives,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In a city like New York, people don't have to drive so fast. And we are now, through state law, allowing the city of New York to set its own speed limits, particularly in high traffic, high intensity zones. 지난 2013년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3살짜리 딸을 잃은 앨리슨 양의 부모는 사고 이후로 정치인 및 교통안전단체 대표들과 세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옹호해왔습니다. 앨리슨 양의 아버지인 시핀 리아워 씨는 자신의 딸뿐 아니라 비전제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사고로 숨진 110명의 아이들을 기념하고 다시는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and every adult should be here with us today. It may be called Sammy's Law, but the bill is for all of the children we have lost. Sammy's Law is not about targeting and penalizing drivers. It's about keeping our children safe, plain and simple. 한편 전미자동차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2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12%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 중 9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사망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시속 20마일로 낮아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충돌사고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더 더워지고 습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기후변화 패널은 뉴욕시의 폭염 및 홍수 빈도와 심각성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뉴욕시는 극심한 폭염으로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갈 예정이며 그에 따라 노인 및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사회적인 고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강수량이 증가해 홍수 위험 역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클라우드 버스트, 즉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의 횟수가 늘어나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세기 말까지 뉴욕시의 연간 강수량은 현재보다 30%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강수량, 하천범람, 해안범람, 지하수범람 등 4가지 유형의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남동부 및 중부 퀸즈, 남동부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노스쇼어 지역이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어린이들이 지하철 등에서 사탕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곳곳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며 사탕 등 간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난민 위기로 인해 돈을 벌려는 난민 어린이들이 길가로 나와 사탕을 판매하는 모습이 빈번해지자 뉴욕시가 수개월 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무면허 판매를 하는 많은 미성년자 난민들이 해당 행동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 및 행정조치를 곧바로 취하는 대신 전단지를 통해 이에 대해 알리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노숙자 서비스국과 뉴욕시경, MTA 등이 함께 배포할 해당 전단지에는 무면허 판매는 불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난민 아동의 학교 이용, 보육, 난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연락처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나 몇몇 이민 옹호론자들은
난민이 60일 후에 보호소를 떠나도록 하는 시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지원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쿠바와 하이티 등 중남미 4개국 국민은 미국 입국 비자가 없더라도 난민임이 입증된다면 가석방된다는 점을 악용, 여객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특히 반이민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플로리다로 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연방하원에 제출한 이른바 대량 가석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4개국 국민은 미국에 불법 입국하더라도 미국 내 스폰서만 있다면 가석방이 되며 2년간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0만 명 등 모두 40만 명의 중남미 4개국 국적자들이 미국 입국 비자 없이 여객기를 타고 미국에 당당하게 입국, 가석방돼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남미 4개국 국적자들이 여객기를 타고 가장 많이 도착한 도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9만 2천 명에 달하며 2위 역시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로 6만 명을 기록했으며 뉴욕시는 3위로 약 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대량 가석방 프로그램 수혜자 40만 명 중 거의 40%가 플로리다주를 선택한 것으로 플로리다주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는 것을 감안하면 플로리다를 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1, 2위 도시 외에도 5위는 플로리다주 올란도, 7위는 플로리다주 탐파로 플로리다주의 도시가 10위 내에 4개나 포함됐으며 텍사스주 도시가 휴스턴과 달라스 2개, 캘리포니아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로 2개였고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1,800명으로 10위였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해 4월부터 국토안보부에 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를 거부하다 정식 소환장을 받고서야 이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부 수주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아시안 여성의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거부했으며 이 여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촌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지난 1월 모 국가태생의 30대 미국 시민권자가 국방부에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신청했으나 거부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여성은 애초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신청했었다고 밝히고 행정판사는 극도로 사악한 독재자와 연결돼 있으므로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판사는 항소자가 30대 여성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수년간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항소자의 부모와 항소자를 포함한 자녀들은 199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모두 미국 시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이 여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종사촌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 고욕숙과 그녀의 남편 박건의 딸로 추정되며 1998년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망명했고 뉴저지 인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국가인데 왜 우리가 지켜주냐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위태로운 지역에 4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에 한 발 더 나가서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나에게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며 그들은 미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했던 협상을 다시 재협상했고 분담 규모를 그 이전보다 낮췄는데 그것은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왜 부자 나라를 지켜주냐며 그들은 왜 부자 나라인데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중에도 법원의 항구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막말을 계속한다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벌금 $9,000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이를 어긴다면 교도소에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이 글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천 판사는 나는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법원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34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5월 17일에는 막내 아들 배런의 고교 졸업식 참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6학년부터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중호범죄 방지교육 커리큘럼 중호범죄와 그 영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5월을 맞아 강릉 엄진해 포장마차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꼬막무침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는 H마트 뉴욕 베이사이드점에서 그리고 10일부터 12일까지 뉴저지 리지필드점에서 진행됩니다. 음란물 등을 게재하는 성인물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통해 성인임을 증명하도록 한 텍사스 주법은 유효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맨해튼 첼시에서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과 경찰이 수배자를 추격하던 중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수배자는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스포츠용품 업체인 필라홀딩스의 윤윤수 회장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플리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 제작사가 브로드웨이에 올린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토니상 의상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해 친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이 벌어짐에 따라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 감소하고 순이익도 전망치를 하회, 주가가 12%나 급락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을 상대로 하는 스캠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노인들이 입은 피해액이 무려 34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2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5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